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드디어 우리가 2차 함수를 같이 공부할 수 있게 되어졌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책을 보면, 자, 우선 어떤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이 제목을 본다는 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뭘 배울 것인지에 대한 정리가 되어지니까 우리 제목 소개부터 먼저 한번 하고 갑시다. 자, 큰 제목으로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예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문제가 2차 함수하고 떨어져서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예.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가 큰 제목이고 그 안에 소제목으로 2차 함수의 그래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2차 함수를 우리가 뭘로 이해한다? 그래프로. 그래프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배우는 함수를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통해서 함수를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직관적으로 눈에 딱 보여지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2차 함수를 조금 더 명확히 공부를 할 거다. 그리고 2차 함수를 정의할 거다. 그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은 관계가 있다. 그냥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어떤 관계가 있다. 그런 관계에 대한 걸 공부를 할 테고요. 세 번째. 2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때 또 직선의 그래프가 있다. 1차 함수에 대한 직선의 그래프. 2차 함수와 1차 함수가 서로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라는 단원을 또 배울 거예요. 자, 네 번째로는 2차 함수에서는 우리가 어떤 x의 값의 변화에 따라 y의 값이 최소와 최대를 나타내어 줄 수 있을 텐데 그 값을 조사하는 방법에 대한 걸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거니까 자, 한번 잘 따라와 보도록 하고요. 오늘 배울 부분은 2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을 먼저 배울 텐데 오늘은 뭐 그렇게 진도가 많이 나갈 것 같진 않고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울 부분이 2차 함수의 그래프라고 나와 있는데 배우는 건 먼저 1차 함수의 그래프죠. 자, 우리가 1차 함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그 1차 함수에 잘 알고 있는 1차 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확인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 위에 2차 함수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아마 1차 함수의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배울 게 항상 똑같죠? 어떤 부분을 배울 때 정의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먼저 1차 함수의 정의를 먼저 하고 그 밑에 1차 함수의 그래프의 정의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네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차 함수 y는 fx에서 y가 x에 대한 1차식 y는 ax 더하기 b로 나타내어질 때 이 함수를 x에 대한 1차 함수라고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자, 뭐 다른 말이 아니라 이 말인 거죠. y는 ax 더하기 b로 표현되어지는 1차 함수가 있다. 자, 얘가 x에 대한 1차식이죠? 그래서 얘를 1차 함수라고 이름 지었던 거고, 자, 이건 어때요? x가 어떤 값에 따라 x가 이렇게 값이 변화할 때 그 x가 어때요? ax 더하기 b라는 규칙으로 어떤 값으로 또 변화돼요. 그 값이 y라는 거죠. 자, 즉, 이 말이에요. 어떤 함수의 규칙에 따라 x가 변화할 때 그 값을 y라고 한다. 이게 함수인 거죠. 자, 이게 함수인 거고 이 함수들 중에 특별하게 x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되어진 애가 1차 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2차 함수는 어떨까요? 그쵸? 2차식으로 표현되어질 거예요. 그쵸? 자, 2차 함수니까 물론 이 안에는 2차보다 낮은 1차가 포함되어져 있기도 하겠죠. 상수항까지. 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지는 게 아마도 2차 함수이겠죠. 자, 우리 이런 내용들을 배우는 거고요. 두 번째, 1차 함수 y는 ax 더하기 b의 그래프에 대해서 보면 함수는 이렇게 정의했는데 얘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 좌표 평면에서 그림으로 표현하겠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래프라는 거죠. 자, 1차 함수 y는 ax 더하기 b의 그래프에서 이 a가 말하는 부분이 기울기라고 배웠었던 거였죠.
그리고 B가 절편, 그것도 Y의 절편이라고 배웠었죠. 자, A를 기울기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자, 어때요? X의 값이 변해요. X의 값이 어떻게 변하죠? 예, 어떠한 값으로 1, 2, 3, 4 이렇게 X의 값이 변할 거예요. 그때 어때요? X의 값이 변하는 그 양에 대해서 A배만큼 Y가 변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A가 어때요? Y의 변화에 대한 어떤 정도를 이야기해요. 그죠? 그래서 그래프로 본다면 기울어져 있는 정도죠. A의 값이 크다면 그 기울어져 있는 정도, 그림에 이 기울어져 있는 이 정도가 조금 더, 예, 바짝 쓰겠죠. A의 값이 크다면. 만약에 A 값이 작아요. 작으면 어때요? X가 많이 변해도 Y는 조금 변하겠죠. 그죠? 그렇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A가, 그래프에서 그러니까, 그래프에 기울어져 있는 정도를 표현하는구나. 그래서 A의 이름을 기울기라고 지어졌다는 거죠. 자, B가 말하는 건 뭘까요? B는, 자, 기울어져 있는 정도는 Y는 AX 더하기 1, Y는 AX 더하기 2, 기울어져 있는 정도는 남아도 다 똑같을 거예요. 왜요? X의 변화에 대한 A의 비율이 다 똑같기 때문에 기울어져 있는 정도는 다 다르겠죠. 근데 요 뒤에 있는 1, 2, 요 뒤에는 0이겠죠?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어때요? 그래프가 놓여져 있는 위치가 달라져요. Y에 대해서 놓여져 있는 위치가 달라지는 거죠. 자, 1일 때, 0일 때, 2일 때. 자,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Y의 어느 위치에 있느냐? 그러니 얘의 이름을 절편이라고 하자. 그리고 그 절편이 특히나 뜻하는 거는 Y축과 만나는 곳에서의 Y 값을 말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얘가 Y절편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던 겁니다. 물론 우리 한 가지 더 예전에 배웠던 거 짚고 넘어가면 Y는 AX 더하기 B에서 이걸 X에 대한 식으로 한번 풀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되겠죠? Y 빼기 B 그리고 AX 그리고 A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A분의 Y 빼기 A분의 B 이꼴 X 이렇게 되어질 거예요. 자, 이 식에서 Y가 제로라면 X는 어떻죠? 마이너스 A분의 B를 가겠죠? 예. Y가 제로일 때 X의 값, 그 말은 뭐예요? 여기가 어때요? Y의 값이 제로일 때 X의 값들, 이 직선이 만나는 X의 값들이 되겠죠? 이 X의 값들이 바로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얘네들이 마이너스 A분의 B일 거라고요. 그래서 이거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지은다고요? Y절편하고 상대되게 X절편이라고 이름 지었었죠? 예, 예전에 우리가 이런 걸 배웠어요. 자, 다시 한번 복습을 쭉 한번 해봅시다. A가 0보다 크다면 Y절편은, 이 기울기는 어때요? 기울기가 0보다 크다는 거잖아요. X의 변화를 하는데, 이렇게요. X의 변화가, 작은 값에서 큰 값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변화되어질 때, 그럴 때 A의 값은 이게 양수니까, 양수면 양수대로, 음수면 음수대로 그대로 보여주겠죠? 그러니 기울기가 어때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지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A가 음수라면 어떻죠? A가 음수라면 X의 변화가 작은 데에서 큰 데로 갈 때 Y의 변화는 어때요? 큰 데에서 작은 데로 가겠죠. 기울기 값이 반대니까. 그죠? 음수니까. 예를 들어 Y는 마이너스 3X라고 한다면 X가 1일 때 Y는 어떻죠? 마이너스 3일 거예요. X가 3으로 가면 Y는 마이너스 9로 가겠죠. 그죠? X의 값이 작은 데에서 큰 데로 갈 때 Y의 값은 큰 데에서 작은 데로 갈 거예요. 마이너스 3이 더 크죠. 자, 그러니 기울어져 있는 정도가 반대의 형태가 되어질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내용은 예전에 배웠었던 거고요. 자, 예를 들면 1차 함수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a 6의 그래프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기울기가 자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기울기는 어때요? 기울어져 있는 정도는 x가 하나만큼 변할 때
그쵸? 반대 방향으로 갈 때 x가 반대 방향으로 변화될 때 y의 값은 그때는 올라가겠죠. 그죠? 그럴 때 x가 하나만큼 변할 때 y는 2만큼 변하더라. 즉 마이너스 2. 그러니까 x가 1만큼 감소할 때 y는 2만큼 증가하더라. 자, 그런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 그리고 y가 이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이 이 6이더라. y절편.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식을 보고 함수 식을 보고 그래프를 바로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 부분들에 대한 거를 확실하게 좀 복습을 하고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쌤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 시간은 길게 갖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시간을 좀 내서, 그러니까 오늘 쌤이 수업을 좀 짧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다른 거 말고 1차 함수의 식을 가지고 함수식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래프를 보고 함수식을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명확히 하고 우리가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를 원활히 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뭐 그런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그러면 포커스 맞춰지는 부분을 한번 봅시다. 자,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이 아니라요. 자, 우리가 y는 ax 더하기 b라고 쓰면 어때요? x가 어떻게 변화하는데 그 값 때문에 y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형태로 y에 대해 표현하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함수예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꼭 이렇게 표현 안 할 수도 있겠죠. 자, 여기 ax 더하기 b를 다 넘깁시다. y 빼기 ax 뭐 빼기 b는 제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우리 사실 어떻게 배웠죠? 얘가 방정식이었던 거죠. 그죠? y에 대한 방정식 혹은 x에 대한 방정식이었던 거예요. 얘를 조금 더 일반적으로 쓴 게, 변수를 좀 더 많이 둬서 쓴 게 여기 나와 있는 얘인 거죠. ax 더하기 b y 더하기 c 이꼴 제로. 자, 이러면 우리 이거 x에 대한 방정식 혹은 y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이름하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y에 대해서 만약에 정리를 한다면 어떻게 정리할까요?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 이렇게 되어질 테고요. 다시 y는 이라고 쓴다면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쓰여질 거예요. 자, 똑같은 식을 다시 쓴 건데 이렇게 쓰면 방정식, 이렇게 쓰면 함수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관점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 그거에 대한 표현들이 써져 있죠. 그리고 또 뭐가 나와 있죠? x절편, y절편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죠. 자, 아까 배웠던 거지만 그래프에서 본다면 자, 이렇게 만났다고 쳐요. 이게 그래프예요. 얘네들의 그래프. 자, 얘가 y와 만난다는 거. 자, 여기 y축이죠. 여기 x축이고요. 자, y랑 이 그래프가 만났다라는 건 무슨 말이죠? x값이 제로이니까 y축과 만난 거예요. x축과 만났다는 건 무슨 말이죠? y값이 제로니까 x랑 만났다는 거예요. 즉 y절편을 구할 땐 우리 가장 쉬운 방법은 뭐예요? x에다가 0을 넣어보면 y절편이 나오겠죠. x절편을 구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은 y 대신에 0을 넣어주면 그때 x의 값이 x절편이 되어질 거예요. 즉 방정식으로 표현하든 함수식으로 표현하든 이 식에 x 대신에 0을 넣어주면 y절편이 나오고요. y 대신에 0을 넣어주면 x절편이 나올 거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 내용들이 있고 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에 가장 주안점은 이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오늘 쌤하고 수업 끝나고서라도 이건 꼭 해보셔야 돼요. 몇 가지의 임의의 식을 두고요. y는 쌤이 식을 줄게요. 자, 이걸 해보셔야 돼요. y는 3x 더하기 1. 자, 이런 식을 가지고 뭘 해요?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더하기 4. 이거의 그래프도 그려볼 수 있어야 되고요. 또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4 이런 1번, 2번, 3번
이런 애들의 그래프를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자, 네 번째로는 우리 쌤이 그래프를 하나 줄게요. 이거의 식을 한번 또 찾아보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프식은 간단한 애로 하나 그려줄게요. 이렇게 해볼까요? 1번, 3번. 이런 그래프. 좀 삐뚤빼뚤하지만 요 점의 좌표는 그러니까 어때요? 0,1이겠죠? 요 점의 좌표는 뭐죠? y가 0일 때 x는 3이니까 3,0. 자, 이렇게 0,1과 3,0을 지나는 이 직선의 함수식 한번 그려보실 수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한번 꼭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다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을 꼭 공부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자, 우리 다음 시간에 어떤 부분을 배울지만 쌤이 이야기하고 오늘 수업은 일찍 끝내도록 할게요. 이 부분 1, 2, 3, 4번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세요. 자, 1번, 2번, 3번에 식을 보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실 수 있어야 돼요. 4번 이 그래프를 가지고 함수식을 한번 찾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예.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에요. 자, 절대값 기호라는 게 있어요. 그죠? 우리 알고 있어요. 절대값 기호라는 건 이런 거죠. 절대값. 이 안에 마이너스 3이 들어오면 그 3, 마이너스 3의 크기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자, 만약에 절대값 7 그러면 7의 크기를 이야기하니까 그냥 7이 되겠죠. 절대값 x 이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곤란해지는 거죠. 왜요? x는 정해진 값이 아니었어요. 변하는 값이죠. x는 변하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그 변하는 값에 따라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때 x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마이너스 x로 표현해야만 될 때도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x가 만약에 3을 뜻해요. 그러면 그냥 x라고 써줘도 되겠죠. 그쵸? 3의 크기는 3이 맞으니까. 근데 x가 만약에 마이너스 4를 뜻하고 있을 때라면 어때요? 그냥 x라고 표현한다면 마이너스 4가 돼버리잖아요. 마이너스 4의 크기는 마이너스 4가 아니에요. 마이너스 4의 크기는 4죠. 그죠? 그러니 이럴 경우에는 x가 마이너스 4라면 x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표현해야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 기호가 들어간 그래프는 조금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음 시간에 조금 한번 잘 배워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배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배울 거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쌤하고 수업 끝나고 1, 2, 3번에 그래프를 그려본다. 그리고 4번에 그래프를 보고 함수식을 찾아본다. 이것까지는 꼭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어요.